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이후 2주가 지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200~300달러 선에서 양당이 합의할 거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경기부양금 $1,200 지급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3번 위반하면 영업 허가까지 취소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한인 식당들의 불법 실내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대형 음식점들의 위반 사례가 더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수업 대학의 신입 유학생 비자 발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연방이민국은 각 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마지막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부양지원금 $1,200는 다음 달 말쯤에는 일괄 지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방 실업수당은 $200~300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고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추가 대피령에 돌입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가 대피령을 내린 지 정확히 2주째인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 추가 확진자 수는 또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는 6,891명, 14일 평균 확진자 수 9,316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추가 사망자까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하루 추가 사망자는 29명으로 평균 95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정부의 추가 대피령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하루 LA 카운티 추가 확진자 수도 2,039명, 오렌지 카운티의 추가 확진자 수는 273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들은 확산세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단계에 있다며 확진자가 점차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까지 급증하던 카운티 내 입원 환자 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악관에는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백악관 NSC를 총괄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 가운데 백악관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떨어져 있는 안전한 곳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언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No, I haven't seen him lately. I heard he tested. Yeah, I have not seen him. I'm calling him later.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가족으로부터 추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hope he's okay. Apparently it's a light case. I believe his daughter had caught it beforehand.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최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지난 5월 케이트 밀러 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을 수행하는 군인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제약사 모더나. 오늘부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최종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모더나는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에 돌입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상민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은 코로나 백신 최종 단계 시험입니다. 전국 내 89개 도시에서 3만 명의 시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
모더나 측은 이번 3상 시험은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최대 10억 회 투여분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모더나사에 10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투입 후 시험자를 관찰해 백신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모더나사는 지난 3월 임상시험에서는 커다란 부작용 없이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국가 간의 물량 확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부터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임상시험에서 전원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가 발견된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이 현재로선 가장 빨리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간 1억 5천만 회분을 만들 수 있는 국내 A사가 생산 협력을 맺었지만 공급 계약까지 체결된 건 아닙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기술을 이전받은 A사가 백신 원액을 만들어 이를 다시 다국적 제약사에 납품하는 협약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량 확보를 위한 계약은 보건당국이 따로 맺어야 합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나라에 공급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임상시험 계획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B사 백신은 10월 초 임상 1상을 끝내고 임상 2상과 3상을 거쳐 내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물량은 현재 확보됐지만 대량 공급을 위한 생산 설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개발 치료제 가운데는 C사의 혈장 치료제와 D사의 항체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화항체만 골라 만든 혈장 치료제는 9월부터 효력 임상시험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혈장 치료제가 중증 환자에게 뛰어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많은 양의 치료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체 치료제 역시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았고 지난주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용화될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재빨리 확인하면서 생산량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국제적인 보건 위기라고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세계보건기구.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건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00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베트남 다낭시 한 병원에서 어제 하루 의료진 4명과 환자 7명, 모두 1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난 25일 100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데 이어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다낭에서 60, 70대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다낭 남쪽 꽝응아이성에서도 1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낭시는 휴교령을 내리고 술집 등 영업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갔습니다. 최근 불어난 관광객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관광객 유입을 막고 버스 운행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의 팬데믹 상황은 가장 심각한 보건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andemic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past 6 weeks, the total number of cases has roughly doubled.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630만 명, 사망자는 65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긴급위원회를 이번 주 중 재소집해 전 세계적인 확산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네, 경기 부양 지원금 1,200달러는 다음 달 말쯤에는 받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2,300달러 선에서 양당이 합의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주당 200달러씩 지급하고 이후 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공화당이 오늘 공개한 실업수당 연장안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과는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부양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실업률이 떨어질 때까지는 현재 600달러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 과정에서 중간선인 $300 정도로 합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600하고 $200 차이가 좀 있고 또 지급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중간쯤이 된 금액으로 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공화당이 제시한 소득의 70%에 맞춘 실업수당 지급은 현재 주정부들의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느 주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서 지원이 어려운데 그것을 70%로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1,200 현금 지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면 다음 주까지는 최종 합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 지침을 3번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영업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수차례 경고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실내 불법 영업을 하는 한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육각길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 식당 내부에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실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입니다. 일부 한인 식당 업주들은 실내 영업 금지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안다, 매니저를 안다 그렇게 하니까 따로 연락해가지고 가면은 페리오도 오픈이 돼 있었는데 그냥 운해서 먹겠다 그래가지고. 손님들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실종됐습니다. 더구나 직원들은 코로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고기까지 구워주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LA 한인타운 또 다른 식당도 별실에서 불법 영업을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커튼이 쳐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재떨이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릇에다가 그게 근데 재떨이를 따로 사실 준 건 아니고 이제 투고 그릇이었나? 식당 그릇이었나? 거기에 이제 이렇게 휴지 이렇게 해갖고 물 부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 영업을 하다 3번 적발되면 $500의 벌금과 허가를 취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만 등록한 해외의 유학 신입생들은 비자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방移民국은 비자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입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移民국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대학들의 신입생에게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온라인 수강하는 모든 유학생들의 비자 중단 방침을 철회한 것에 이어 이번엔 새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을 겨냥한 겁니다. 아이스는 대학들에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I-10 서류도 발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제한 대상입니다. F1 학생 비자와 M1 전문 기술훈련 비자에 대한 신규 발급이 중단됩니다. USC와 하버드 대학 등 미국 전체 대학 중 12% 정도가 온라인 강의만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대학들은 또다시 유학생을 타겟한 아이스의 발표에 실망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코로나19를 악용해 유학생들의 삶에 지장을 주는 방침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교육협의회는 미국의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오는 10월에 개막할 예정이던 LA 한인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대신 한국 각 지방의 특산물들을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는 행사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올해 LA 한인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LA 한인 축제재단은 오늘 이사회에서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47회 한인 축제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축제재단은 코로나19 상황과 시정부 허가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자가 더 많이 확산세로 가고 있으니까 47회 올해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이사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축제재단은 취소된 오프라인 축제를 대신해 온라인 축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공연 등을 선보이고
한국의 특산품 홍보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등 일부 한인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또 남도, 전라북도 남도, 충청 남도나 북도 이런 온라인으로도 이제 연예인 관계다 행사도 하고 이러한 것들도 같이 이제 축제재단은 오늘 이사회에서 내년 축제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9월 30일부터 나흘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축제재단은 지난해부터 지적받아온 이사진 확충 부분에 당분간 전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는 1.67%나 급등했습니다. 약 1조 달러의 부양안에는 민주공화 양당이 사실상 합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연방 실업수당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메탄올 성분이 포함된 72여 개의 손소독제 제품이 대량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손소독제에 포함된 메탄올 성분은 신체에 흡수돼 시신경까지 손상시킬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리콜 조치된 모두 75개 손소독제 제품 이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주의 시애틀과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그리고 시카고시, 연방정부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곳곳에 연방 진압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오스틴의 인종차별 시위 현장.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시위대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Someone got shot. Hey man, who shot the gun? 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 시위 참가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잠잠해지는가 싶던 시위가 다시 폭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요원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면서 곳곳에서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his is our street. That's our fence. It's on our property. Take it down and leave our town. Our police were doing a fin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지역 단체장들이 있는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 요원 투입을 선언했습니다. There'll be a time when they're going to want us to go in full blast, but right now we're sending extra people to help. We're arresting a lot of people that have been very bad. 트럼프 대통령의 편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전략이 강경 진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시위대와 당국 사이의 잇단 충돌이 사그라들던 인종차별 시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중국 청두의 미국 영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에 따른 맞대응 조치입니다.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확전 양상으로 이어질지 미중 갈등은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 청두 미국 총영사관의 국기개양대에서 성조기가 내려갑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청두 미국 총영사관은 세워진 지 35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폐쇄 시한인 오전 10시가 지나자 청두 총영사관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과 대비해 중국은 정문으로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中方主管部门随后从正门进入实行接管，这一无理行径的正当和必要反应。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총영사관 앞에서 철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청두 미국 총영사의 타이완계 부인 SNS에 스파이들아 어서 떠나라 등의 비난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추가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테드 크루즈 의원은 중국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고 중국인들도 많이 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총영사관이 다음 폐쇄 대상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증강을 검토하자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확산 추세는 주춤했습니다. 개발된 코로나 백신 마지막 임상시험에도 착수했습니다.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2주 전부터 다시 발령된 추가 대피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합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